안녕하세요.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의 시골버스입니다. 네, 오늘은 셜록 홈즈의 모든 것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셜록 홈즈의 친구이자 동료였던 왓슨과 셜록 홈즈의 또 다른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엔 셜록 홈즈를 더욱 재미있게 즐기기 위한 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셜록 홈즈 새롭게 즐기다. 셜록 홈즈를 그린 삽화가들. 홈즈를 묘사한 최초의 화가는 D.H. 프리스턴으로 비튼의 크리스마스 연감에 많은 삽화를 그려왔던 사람이다. 나중에 주홍색 연구가 처음 단행본으로 출간되었을 때 삽화를 의뢰받은 사람은 찰스 에드먼드 도일, 즉 아서 코난 도일의 아버지였는데, 그가 그린 홈즈는 현재 독자들이 연상하는 홈즈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또한 주홍색 연구 3판에는 조지 허치슨이 홈즈와 왓슨이 처음 만나는 극적인 장면을 그렸는데, 이 역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네 사람의 서명이 단행본으로 나왔을 때 삽화는 찰스 커가 그린 단 한 장뿐이었다. 이후부터 셜록 홈즈 시리즈는 대부분 다양한 잡지를 통해 발표되었는데, 스트랜드나 콜리어스, 하퍼스 등의 잡지는 소설과 함께 매력적인 삽화를 실어 이야기의 분위기를 살렸다. 1891년 7월부터 홈즈 이야기를 싣기 시작한 스트랜드지는 세기가 바뀐 후에도 꾸준히 작품을 실었다. H.M. 브룩, H.K. 엘콕, 앨버트 길버트, 프랭크 와일즈, 알렉 볼, 윌터 페짓 등이 홈즈의 그림을 그렸으며, 그 중에서도 윌터 페짓의 형인 시드니 페짓은 지금까지도 대표적인 홈즈의 삽화로 기억되고 있다. 스트랜드는 당초 월터에게 의뢰하려고 편지를 보냈으나 착오로 인해 형인 시드니가 그 편지를 받게 되면서 삽화를 담당하게 되었다. 시드니 페짓이 그린 셜록 홈즈의 회고록 삽화로 본 코난 도일은 스트랜드의 바스커빌가의 사냥개를 연재할 때도 삽화를 시드니 페짓에게 맡기라고 특별히 요청할 정도로 마음에 들어했다. 시드니 페짓이 담당한 작품은 장편 1편과 단편 37편으로 총 356장에 달한다. 현재 홈즈의 이미지로 굳어진 인버네스 케이프와 사슴사냥 모자 복장은 시드니 페짓이 창조한 것으로, 셜록 홈즈 시리즈에는 이 복장을 묘사한 대목이 나오지 않는다. 보스콤 계곡 미스터리에서 처음 나왔으며 실버 블레이즈에서 다시 묘사된다. 시드니 페짓의 삽화는 세월이 흐른 지금도 홈즈 정전이 새롭게 출간될 때마다 여전히 자주 사용되면서 홈즈의 이미지를 상징하고 있다. 시드니 페짓이 그린 삽화의 원본은 매우 희귀한 수집품이었는데, 마지막 문제에서 홈즈와 모리아티 교수가 라이엔바흐 폭포에서 사투를 벌이는 장면을 묘사한 삽화는 2004년 뉴욕 쇼더비 경매에서 22만 800달러에 낙찰되었다. 한편 셜록 홈즈 시리즈는 미국에서도 인기를 끌어 때로는 영국보다 약간 먼저 하퍼스나 콜리어스 등의 잡지에 수록되기도 했다. 시드니 페짓이 영국의 대표적인 삽화가라면 미국에는 프레더릭 도어 스틸이 있었는데, 20대 초반부터 삽화가로 활동하던 스틸은 1903년부터 콜리어스에서 허스트 인터내셔널, 리버터 등으로 잡지사가 바뀔 때에도 계속 삽화를 담당할 정도로 호평을 받았다. 스틸은 미국 배우 윌리엄 질럿을 모델로 삼아 파이프를 물고 사슴사냥 모자 쓴 홈즈를 그려 명탐정의 이미지를 뚜렷하게 만들었다. 그 외에 미국 잡지에서 활동한 삽화가로는 하퍼스의 W.H. 하이드, 콜리어스의 J.R. 플래네건,
맥클루어스의 H.C. 에드워즈와 필라델피아 프레스의 A.I. 켈러 등이 있다. 홈즈 역을 맡은 배우들. 홈즈가 등장하는 영화는 거의 영화라는 매체와 역사를 같이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네스북의 기록에서도 가장 많이 영화화된 인물이 셜록 홈즈일 정도로 200편 이상의 영화에서 70여 명의 배우가 홈즈를 연기했다. 초기에 무성 영화가 제작되는 시기에는 아서 코난 도일의 허가를 받지 않은 홈즈 영화가 상당수 제작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출연자 이름이 확실하게 알려진 영화 중에서는 미국의 모리스 코스텔로가 홈즈 역을 맡은 1905년의 셜록 홈즈의 모험이 가장 오래된 작품이다. 홈즈가 등장하는 영화는 하나하나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으므로 대신 홈즈 역을 연기한 주요 배우들을 소개한다. 윌리엄 질렛 1853년에서 1937년 1899년 브로드웨이에서 상영한 연극 셜록 홈즈에서 주연을 맡았으며 무성영화 셜록 홈즈 1916년에서도 홈즈를 연기했다. 배역을 맡기 전까지는 셜록 홈즈라는 명탐정에 대해 전혀 몰랐던 질렛은 원작 소설과 관련 서적들을 꼼꼼하게 읽은 후에 홈즈를 훌륭하게 표현해냈다. 파이프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홈즈의 상징으로 만든 배우이기도 하다. 영국과 미국에서 홈즈 역으로 1300회 이상 무대에 올랐으며 미국의 사파가 프레더릭 도어 스틸은 질렛을 모델로 삼아 홈즈의 사파를 그렸다. 클라이브 브룩 홈즈가 등장하는 영화 중 최초의 유성 영화인 셜록 홈즈의 귀환 1929년에서 처음으로 홈즈 역할을 맡은 영예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영화가 연기 자체의 평판은 좋지 않았다. 브룩이 주연한 또 다른 영화 셜록 홈즈 1932년에서 왓슨 역할을 맡았던 레지널드 오웬은 이듬해 주홍색 연구 1933년에서 홈즈를 연기했다. 베질 레스본 1939년 바스커빌가의 사냥개에서부터 1946년에 드레스 투 킬까지 왓슨 역을 맡은 나이젤 브루스와 함께 홈즈 영화 14편과 라디오 드라마의 장기 출연에 대단한 인기를 끌었으며 세기가 바뀐 지금도 그를 최고의 셜록 홈즈 배우로 꼽는 팬들이 많다. 그러나 레스본 본인은 홈즈 역을 맡은 덕에 유명해졌으나 단지 홈즈로만 인식되는 것을 견디지 못해 워너브라더스 영화사와의 계약 기간이 끝나는 것을 계기로 홈즈 역을 그만둔다. 1986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위대한 명탐정 바실의 성우로서 참여했다. 로널드 하워드 미국에서 1954년부터 1955년까지 제작되어 방영된 TV 드라마 시리즈 셜록 홈즈의 주연을 맡았다. 원작인 정전과는 다른 오리지널 작품이 대부분이지만 그리스인 통역사를 프랑스어 통역사 사건으로 바꾼 듯 원작을 기반으로 하여 약간 변형한 작품도 있다. 독특하게도 대부분의 촬영을 프랑스 파리에서 했으며 런던 달이나 런던 경찰청, 국회의사당 등 일부만을 런던에서 촬영했다. 왓슨 역은 하워드 마리온 크로프트가 맡아서 연기했다. 피터 커싱, 프랑켄슈타인 역, 드라큘라 역 등으로 공포 영화계에서 유명한 배우로 알려져 있지만 영국에서 제작된 영화 바스커스 빌가의 사냥개에서 홈즈 역을 맡아 미국 뉴스위크지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역대 최고의 홈즈라는 절찬을 받았다. 1968년 BBC에서 제작한 회당 50분짜리 드라마 아서 코난 도일 경의 셜록 홈즈에서 주연을 맡아 16편의 에피소드에 출연했으며 1984년에는 TV용 영화인 죽음의 가면에서 홈즈 역할을 맡았다. 런던 셜록 홈즈 협회에서 유일하게 공인받은 홈즈 배우이기도 하다. 크리스토퍼 리 1950년대에 공포영화에 많이 출연했으며 특히 흡혈귀 드라큘라 백작 역으로 유명하다. 그는 영화 셜록 홈즈와 죽음의 목걸이,
1962년을 비롯해 TV용 영화 2편에서 셜록 홈즈를 연기했다. 셜록 홈즈의 사생활 1970년에서는 홈즈의 형 마이크로포트를 연기해 홈즈 형제의 역할을 모두 해낸 유일한 배우가 되었다. 피터 커싱이 홈즈로 출연했던 바스커빌가의 사냥개 1959년에서는 헨리 바스커빌 역할을 맡은 등 다양한 역으로 재능을 발휘했다. 애니메이션에서 성우 역할을 한 적도 있으며 영화 감독으로도 활동할 정도로 다재다능했다. 바실리 리바노프, 연극 배우 출신으로 1979년부터 1986년까지 소련의 렌필름 스튜디오에서 제작된 TV용 영화 지인, 바스커빌가의 사냥개 등의 작품에서 홈즈 역할을 했다. 왓슨 역은 비탈리 솔로빈이 맡아 연기했다. 리바노프는 홈즈 역을 잘 소화해낸 공로로 2006년 대영 제국 명예훈장을 받았으며 2007년에는 솔로민과 함께 뉴질랜드에서 발행한 홈즈 기념주화의 모델이 되었다. 같은 해 모스크바의 영국 대사관 옆에 세워진 홈즈와 왓슨 동상의 모델이 되었다. 제레미 브렛, 5시즌에 걸쳐 그라나다 TV에서 제작한 셜록 홈즈 시리즈의 주연을 맡았다. 왓슨 역은 초기의 데이비드 버크가 이어서는 에드워드 하드웍이 연기했다. 홈즈로 분장한 외모가 시드니 페짓의 사파에 등장하는 모습과 빼닮았다는 말을 들었으며 연기 또한 섬세하면서도 홈즈 특유의 독특한 모습을 잘 살려내 윌리엄 질렛이나 피터 커싱, 배질 레스본을 능가하는 사상 최고의 홈즈라는 호평을 받았다. 홈즈를 연기하는 동안 매주 세계에서 3,000통 이상의 팬레터가 몰려올 정도였다. 그라나다 TV의 셜록 홈즈 시리즈는 코난 도일의 작품 세계를 충실히 살려 영화화했으며 브렛은 홈즈 20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홈즈 배우이기도 하다. 니콜라스 로우, 셜록 홈즈의 청소년 시절을 그린 피라미드의 공포에서 홈즈 역을 맡았다. 영화 촬영 당시 18세였던 로우는 역대 홈즈를 연기했던 배우들 중 가장 어린 나이였다. 그러나 이 역할 이후 뚜렷한 행보를 보이지 않다가 30년 만에 다시 미스터 홈즈의 카메오로 출연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가이 리치 감독의 셜록 홈즈 2009년, 셜록 홈즈 그림자 게임 2011년에서 홈즈 역을 맡았다. 지금까지 독자들이 알던 홈즈와는 전혀 다른 외모와 성격을 보여주어 개봉 당시 찬반양론이 있었으나 골든글러브상을 받는 등 연기 면에서는 후한 평가를 받았다. 왓슨 역은 영국 출신의 배우 주드로가 연기했다. 베네딕트 컴버비치, BBC에서 2010년부터 제작 방영한 TV 드라마 셜록에서 홈즈를 연기했다. 시대 배경이 21세기라는 이색적 설정으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 첨단 기기를 추리에 활용하는 홈즈의 모습을 보여준다. 비록 시대 배경은 달라졌지만 체격이나 추리력, 그리고 아서 코난 도일이 묘사한 홈즈의 성격은 변함이 없다. 제레미 브렛이 이후 홈즈 TV 드라마로서는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다. 왓슨 역은 마틴 프리먼이 맡았다. 조니 리 밀러, 2013년부터 미국 CBS에서 제작한 TV 드라마 엘리멘틀리에서 홈즈 역을 맡았다. 런던 경찰청의 고문이었으나 약물 중독의 치료를 위해 뉴욕에서 생활하게 되었다는 독특한 설정이다. 그로 인해 배경도 영국이 아닌 21세기의 뉴욕이다. 또한 치료를 위해 조안 왓슨 박사라는 여성 파트너가 등장하며 뉴욕 경찰국의 토미 그렉슨 경감이 그의 수사를 돕는다. 셜록 홈즈 연구자들과 그들의 기발한 연구. 아서 코난 도일이 쓴 셜록 홈즈 시리즈의 주인공 홈즈에게는 세계적으로 많은 팬이 존재한다. 그 중에는 단순한 애독자 수준을 넘어서 열광적인 애호가들이 있다. 홈즈를 실존 인물로 간주하고 그에 대해 각종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 명칭마저 따로 있는데 미국에서는 셜록히언, 영국에서는 홈지언이라 일컫는다.
여기에서는 보다 대중적인 단어인 셜록기원을 사용하여 셜록 홈즈 애호가와 셜록 홈즈 연구자를 지칭하고자 한다. 셜록기원 모임은 세계 여러 곳에 있는데 1934년 저널리스트인 크리스토퍼 몰리의 주도로 뉴욕에서 창설된 베이커 스트리트 이레귤러스가 최초로 창설된 셜록기원 협회다. BSI는 매년 1월 뉴욕에서 만찬회를 여는데 제1회 만찬회에는 추리소설가 렉스 스타우트, 삽화가 프레더릭 도어 스틸, 배우 윌리엄 질렛 등이 참석했다. 회원 중 저명 인사로는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해리 트루먼, 홈즈 전기 베이커가의 셜록 홈즈를 쓴 W.S. 베어링 골드, 추리소설가 페러드릭 더데이, SF 소설가 아이작 아시모프 등이 있으며 현역 회원으로는 셜록 홈즈의 7% 용액의 저자 니콜라스 메이어, 주석 달린 셜록 홈즈의 저자 레슬리 S. 클링거, 코난 도일을 읽는 밤의 저자 마이클 너다 등이 있다. BSI의 창설 이후 미국 전역에 셜록기원 모임이 탄생했으며 그 중에 많은 수가 BSI의 집으로 맺어져 있다. 1946년부터 베이커 스트리트 저널이라는 회보를 발간하고 있다. 의외의 사실은 여자의 총명함을 얕잡아 보곤 했던 홈즈처럼 BSI도 1991년이 되기 전까지 여성의 입회를 거절했다는 점이다. 영국에서는 소규모 동호회인 모임만 존재하다가 미국보다 제법 늦은 1951년에야 본격적인 협회의 모습을 갖춘 런던 셜록 홈즈 협회가 창설되었다. 이들 역시 학술 회지를 출간하고 정기적인 만찬회를 개최한다. 셜록기원들의 연구 주제는 실로 다양한데 일반적인 문학 연구와는 달리 허구와 현실을 의도적으로 뒤섞어 진행한다. 특히 도일의 실수마저 의도적인 것으로 간주하기도 하는 등 이러한 연구는 기발한 발상과 유머가 함께 있는 지적인 게임의 일종이기도 하다. 이 같은 셜록기원의 활발한 연구를 통해 홈즈는 가공인물이면서도 여러 차례 전기가 출간될 정도로 이례적인 영광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셜록기원들의 독특한 연구 몇 편을 간단히 소개한다. 셜록 홈즈 2인설. 미국의 추리소설가이자 문학평론가인 앤서니 바우처는 셜록 홈즈 2인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진짜 홈즈와 가짜 홈즈가 있다는 설을 주장했다. 1891년 홈즈는 범죄계의 나폴레옹이라고 불리던 모리아티 교수의 조직을 분쇄하기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신변의 위험을 느낀 홈즈는 왓슨과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지만 스위스의 라이벤바흐 폭포에서 모리아티 교수와 마주쳐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만다. 3년 후인 1894년 미궁에 빠진 살인사건 현장에 들렀다가 돌아온 왓슨은 그의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실신한다. 놀랍게도 죽은 것만으로 알았던 홈즈가 돌아온 것이다. 홈즈는 그 3년 동안 신분을 숨긴 채 전 세계를 누비며 다른 인생을 살아왔다. 여기까지가 도일의 작품을 읽으면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조금 더 섬세하게 그를 읽었던 바우처는 초기의 홈즈와 3년의 공백기 이후 홈즈에게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한다. 음악적 취향. 주홍색 연구에서부터 알려진 것처럼 홈즈는 바이올린을 즐겨 연주하며 사라사테나 노르만 네루다의 연주를 들으러 공연장을 찾아가기도 한다. 그런데 후기의 홈즈는 바이올린을 전혀 연주하지 않으며 성악 쪽에 흥미를 보인다. 약물 사용. 전기의 홈즈는 코카인과 몰핀 등의 약물을 사용했다. 그러나 후기의 홈즈는 담배보다 강력한 유해 물질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물론 이 두 가지 근거는 취향에 속하는 것이니만큼 어떠한 계기가 있다면 언제라도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홈즈가 두 사람이라는 증거는 삼을 수 없을 것 같다. 탐정으로서의 능력. 1888년 이전 전기의 홈즈는 런던에 세 사람의 1급 스파이가 있음을 언급하며 그쪽 방향으로도 정통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1895년 후기의 홈즈는 도난당한 서류를 살 만한 인물의 이름을 알아내기 위해 마이크로프트에게도
도움을 요청한다. 요약하자면 1891년에 마약 중독자이며 스파이 조직을 꿰뚫고 있는 유능한 바이올린 연주가가 모습을 감추었는데 1894년에 돌아온 사람은 마약 습관이 없고 스파이 조직에 대해 잘 모르며 성악 공연을 즐기는 취향의 사람이었다는 점에 바우처는 셜록 홈즈 2인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왓슨 여성설. 추리소설가 렉스 스타우트는 왓슨이 여자였다라는 독창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스타우트는 주홍색 연구의 일부 문장을 증거로 내세우고 있다. 대개 밤 10시 전에 잠자리에 들었고 아침을 거르는 법이 없었으며 언제나 내가 일어나기도 전에 집을 나섰다. 이 문장은 여성이 남성에 대해, 즉 아내가 남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남자가 얼마나 내 호기심을 자극했는지, 그의 비밀을 알아내려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를 안다면 독자들은 나를 참견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이 문장 역시 전형적인 여성의 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내가 요청한 맨델스존의 가곡, 무언가를 비롯해 좋아하는 몇 곡 연주하는 것으로 보아. 이 문장에서 스타우트는 남자가 남자에게 맨델스존의 가곡을 연주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 스타우트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문장을 예로 들며 왓슨의 여성스러운 면을 그럴듯하게 부각시킨 뒤 왓슨이 여성이라고 주장한다. 이 왓슨 여성설이 발표되자 BSI 회원인 의학 박사 줄리안 울프는 왓슨은 여성이 아니다 라는 짧은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아이린 애들러의 실제 모델 연구. 보헤미의 왕의 마음을 빼앗았던 미모와 홈즈의 허를 찔렀던 영리함을 갖춘 여인인 아이린 애들러는 바르샤바 황실 오페라단의 프리마돈나로 어쩌면 홈즈 시리즈에 등장했던 조연들 중 가장 인기 있는 여인일지도 모른다. 애들러의 모델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셜록키언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롤라 몬테즈. 아일랜드 출신 무용수이자 여배우인 롤라 몬테즈는 아이린 애들러의 모델일 것으로 자주 거론된다. 몬테즈는 스페인 출신으로 런던에서 성공했으며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 알렉상드 뒤마, 프란츠 리스트, 바이에른의 국왕 루드비히 1세의 연인으로서 세상에 알려지기도 했다. 특히 루드비히 1세에게서 막대한 연금과 함께 백작부인 칭호를 받기까지 했는데 국정에 간섭하면서 국민들의 비난을 받는다. 이로 인해 결국 몬테즈는 추방당하고 루드비히 1세도 퇴위해야만 했다. 1851년부터 무용수로 미국 순회 공연을 하며 서부의 사나이들을 열광시켰으나 미국의 부호와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오스트레일리아로 떠난다. 그러나 어느덧 떨어진 인기로 몬테즈의 무대에서는 이전에 그녀를 찾았던 부호들 대신 드물게로 온 광부들만 찾아왔다. 1860년 무렵 미국 뉴욕에 정착했으나 뇌경색으로 하반신 마비 상태가 되어 무용수로서의 인생이 끝났다. 돈도 바닥이 난 몬테즈는 남은 인생을 성서를 읽으며 살아가다가 폐렴으로 39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몬테즈는 살아생전 스캔들을 많이 일으킨 아름다운 여성임은 틀림없으나 영리하고 연기 실력이 훌륭하다고 평가하긴 어려워 애들러의 모델이라고 하기에는 모자란 점이 많다. 제가 지금 옆에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롤라 몬테즈 이렇게 평가처럼 아름다운 것 같진 않네요. 엘리자베스 라셀 펠릭스. 프랑스 출신의 여배우 엘리자베스 라셀 펠릭스도 아이린 애들러의 모델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어릴 때부터 길에서 노래를 부르며 돈을 벌었던 라셀은 10세 때 본격적인 연기 수업을 시작해 19세기 최고의 비극 여배우로 불렸으며 특히 라시느나 몰리에르 극의 연기에 뛰어났다. 라셀의 이름은 유럽에 알려졌으며 1841년에 건너온 런던에서도 성공이 이어졌다. 라셸이 유대인 행상의 딸이라는 점에서 애들러와 태생적 공통점이 있으며 주홍색 연구에서 레스트 레이드가 언급했던 레이첼은 노일의 잠재의식에 있었던
라쉘이라는 이름이었다는 주장이다. 에이다 아이작스 맨켄. 셜록현 윌리엄 젠킨스는 미국 출신 여배우 에이다 아이작스 맨켄을 아이린 애들러의 모델이라고 주장한다. 애들러도 미국에서 태어나 1891년 사망했으므로 에이다와 마찬가지로 33세의 짧은 삶을 살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평생 4차례 결혼했던 에이다는 무대에서 남장을 하고 소년, 청년 역을 맡은 적이 있었으며 비루텐베르크 국왕과의 교제, 알렉산드르 듀마, 스윈번 등과의 애인 관계로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했다. 릴리 랭트리. 아름답고 매력적인 이 여인은 1881년 연극배우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영국 왕세자와 슈로스베리 백작, 바텐베르크의 공자 루이스 등과 친분 관계를 맺었다. 루드밀라 스토벨. 가수인 루드밀라 스토벨은 오스트리아의 요한 살바도르 대공과 사랑에 빠져 결혼했는데 이 사실이 도일에게 영감을 주었다는 주장도 있다. 이처럼 아이린 애들러의 실제 모델 후보가 다양하게 있으나 도일이 뚜렷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으므로 이는 셜록히언의 연구 대상으로 계속 남아있을 것 같다. 패스티시와 패러디. 셜록 홈즈를 즐기는 새로운 방법. 2010년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이름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TV 드라마가 영국에서 제작되었다. 제목은 셜록. 영국을 무대로 한 이 드라마에는 홈즈와 왓슨이 당연히 등장하지만 놀랍게도 19세기가 아닌 21세기를 시대 배경으로 삼고 있다. 이들은 가스등이 켜져 있고 마차가 오가던 시대가 아닌 자동차와 스마트폰의 시대에 다시 등장한 것이다. 이처럼 셜록 홈즈의 세계는 점점 넓어지고 있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아서 코난 도일은 셜록 홈즈를 창조한 사람임이 틀림없지만 홈즈가 등장하는 모든 작품을 쓴 작가는 아니다. 이 명탐정을 등장시켜 이야기를 만들어낸 작가는 도일 이외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드라마 셜록 역시 이런 전통 아래 새롭게 창조된 작품인 것이다. 특정 작가가 창조해낸 주인공을 다른 작가가 차용해 작품을 쓰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패스티시, 다른 하나는 패러디다. 패스티시는 원래 작품을 진지하게 모방하는 것으로 안작이라고도 하며 패러디란 원래 작품을 약간 비꼬거나 희화한 풍자물이다. 도일은 시리즈의 첫 작품인 주홍색 연구를 1887년에 발표한 이후 마지막 단편집인 셜록 홈즈의 사건집을 1927년에 출간하면서 장편 4편과 단편 56편을 발표했다. 중간에 셜록 홈즈를 폭포에 떨어뜨려 죽은 것으로 하면 10년 가까운 공백이 있긴 했지만 무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새로운 작품이 꾸준하게 나왔던 것이다. 이처럼 반세기에 가까운 기간 동안 셜록 홈즈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기에 마치 역사상 실존했던 인물처럼 여겨졌으며 자세한 신상 명세서와 성격, 습관 등이 알려질 수 있었다. 또한 홈즈 시리즈는 추리소설이면서도 모험소설이기도 하고 스파이 소설이며 공포소설, SF소설이기도 하다. 이처럼 넓은 작품성, 작품적 스펙트럼과 뚜렷하면서도 알려지지 않은 인물, 그리고 정형화된 줄거리 등의 충실한 사전 자료가 있으니 나도 한 번쯤은 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 리가 없다. 새로운 탐정을 만들 자신이 있다는 적극적인 작가들이 쏟아져 나와 이른바 셜록 홈즈의 라이벌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수많은 탐정이 등장했다. 마치 유명한 제품이 있으면 그것을 모방하는 제품 혹은 모조품도 나오는 것처럼 셜록 홈즈 시리즈가 독자들의 눈에 익숙해지자마자 모방 작품 역시 금방 등장했다. 예를 들어 도일의 친구이기도 한 로버트 바는 잡지 편집자로 활동하다가 루크 샤프라는 필명으로 홈즈의 이름을 절묘하게 바꾼 셜록 홈즈가 등장하는 단편 셜록 홈즈의 모험 1892년 발표했다. 주홍색 연구와 네 사람의 서명 등 두 장편에 이어 스트랜드지의 첫 번째 단편인 보헤미안 스캔들을 발표한 것이
1891년이니 불과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은 사이에 첫 패러디 작품이 등장한 것이다. 장단편을 통틀어 60편의 오리지널 홈즈 시리즈를 남긴 도일이 홈즈라는 이름의 저작권 설정 등의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탓에 지금까지 7천여 편 이상의 가짜 홈즈 시리즈가 쏟아져 나왔다. 작가라면 이런 모방 작품에 대해 달갑게 여기기가 어려울 것이다. 원작보다 못하면 못한 대로, 잘 쓰면 잘 쓴 대로 기분이 좋을 리가 없다. 도일의 아들 에드리언은 추리소설가 존 딕슨 카와 함께 패스티시 작품을 모은 셜록 홈즈 미공개 사건집을 엮기도 했지만 엘러리 퀸이 엮은 패러디 작품 셜록 홈즈의 재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항의해 결국 판매 금지에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인터넷의 세계적 보급 덕분에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패스티시 패러디 작품들이 발달하고 있다. 자신이 쓴 글을 어렵지 않게 여러 사람 앞에 내놓을 수 있게 되자 열성적인 팬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진행한 팬픽션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마니아층이 두터워지면서 팬픽션은 추리소설뿐만 아니라 SF 영화, TV 드라마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국에서 넘쳐나고 있다. 이제 셜록 홈즈의 새로운 세계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유명한 팬픽션 작품을 종류에 따라 구분해 살펴보자. 패스티시, 정전 형식을 따른 전통적 작품. 원작자인 아서 코난 도일의 문체나 등장인물, 설정, 구성 등에 근거하여 진지하게 쓰인 작품이다. 홈즈나 왓슨뿐만 아니라 원작에 등장했던 조연들도 등장하며 원작 속에서 간단히 언급되기만 했던 사건이나 왓슨의 숨겨진 원고 등의 형식을 가지는 경우가 흔하다. 대개 단편인 경우가 많지만 장편도 드물지 않다. 에이드리언 코난 도일, 존 딕슨 카, 공저. 작품 셜록 홈즈의 미공개 사건집. 아서 코난 도일의 아들 에이드리언과 추리소설가 존 딕슨 카가 협력해서 만든 12편의 단편집이다. 정전에 언급은 되었지만 당시 상황이나 사건 관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밝히지 못했던 사건들이 나온다. 스티븐 프라이 작품 웃는 자베이의 모험. 홈즈와 왓슨이 빅토리아 시대의 거물 작가에게서 자신의 잃어버린 원고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으며 벌어지는 사건 이야기다. 스티븐 킹 작품 의사의 사건.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는 홈즈가 등장하는 작품이다. 밀실살인이 발생하고 홈즈와 레스트레이드 경위가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놀랍게도 왓슨이 가장 먼저 살인사건의 진상에 도달한다. 앤서니 호로비츠 작품 셜록 홈즈 실크 하우스의 비밀, 셜록 홈즈 모리어티의 죽음. 아서 코난 도일 재단에서 공인한 작품으로 이야기 흐름에 친숙한 느낌이 들 정도로 정전의 분위기를 훌륭하게 살리고 있다. 셜록 홈즈 실크 하우스의 비밀은 실크 하우스에 얽힌 잔인한 사건을 파헤치는 홈즈를, 셜록 홈즈 모리어티의 죽음은 홈즈가 라이헨바흐 폭포에서 추락한 이후 3년간의 공백기를 다루고 있다. 홈즈의 노후 삶을 다룬 작품. 정전에서 홈즈의 가장 마지막 사건은 1914년이 배경인 그의 마지막 인사다. 이후 홈즈는 은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세상과 완전히 인연을 끊은 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홈즈의 노년을 묘사한 작품들이 있다. 그 작품들 속에서 홈즈는 꿀벌을 키우면서 제자를 얻거나 훗날 유명해지는 사람을 만나기도 한다. 줄리언 시먼스 작품 홈즈의 은둔 생활을 방해한 것은 무엇인가. 은퇴 후 은둔 중이던 홈즈는 젊은 여성의 부탁으로 이 여인의 사라진 약혼자를 찾아 나서게 된다. 사건이 종결된 후 고향으로 돌아간 그 젊은 여인은 훗날 세인트 메리 미드에 살면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하게 된다. 홈즈를 비롯한 전설적인 명탐정 7명의 알려지지 않은 모습을 그린 단편집 위대한 탐정들에 수록된 작품이다. 로리 R. 킹 작품 메리 러셀 셜록의 죄자. 메리 러셀 시리즈 서식스에서 은퇴 생활을 하는 홈즈와 인연을 맺게 된 메리 러셀을 주인공으로 한 시리즈로
시대 배경은 세계 제1차 대전 무렵부터 차츰 진행된다. 홈즈의 제자이자 파트너가 되는 러셀은 스승에 뒤지지 않는 두뇌를 가졌으며 겸손하게 가르침을 받는 매력적인 아가씨다. 세월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차츰 미묘하게 변해간다. 로리 킹의 문체나 분위기는 도일의 원작과 판이하게 다르지만 노년기를 보내는 홈즈를 새로운 방향에서 훌륭하게 묘사하고 있다. 미치 컬린 작품 셜록 홈즈 마지막 날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2년 뒤 셜록 홈즈, 당시 나이 93의 삶을 그리고 있다. 노년의 홈즈가 과거와 현재의 기억 속 사건들을 정리하는 글을 쓰기 시작한다. 샘 노스 작품 니벨룽의 저주. 1940년대를 배경으로 홈즈는 윈스턴 처칠의 요청으로 왓슨과 함께 나치의 무서운 비밀을 밝히러 나선다. 이 작품에서 홈즈의 나이는 86세이다. 역사적 사실과 연결된 작품. 역사적인 대사건 혹은 유명 인사와 연결해 구성한 작품이 있다. 홈즈는 100살이 넘도록 장수한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그 연결되는 폭은 엄청나게 넓을 수밖에 없다. 정전과는 형식에서 제법 차이가 있어 정통적 작품으로 보기는 어려운 작품이 많다. 등장한 유명 인사로는 지그문트 프로이트, 카를 마르크스, 오스카 와일드, 해리 후디니, 그리고 유명한 범죄자인 잭 더 리퍼 등을 들 수 있으며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비롯해 타이타닉호 침몰 등 커다란 사건에도 홈즈는 발을 디디고 있다. 엘러리 퀸 작품 공포의 연구. 잭 더 리퍼 사건을 다룬 작품으로 현대의 엘러리 퀸이 왓슨의 수기를 읽어나가면서 사건을 추리해 나간다. 순수한 홈즈 패스티시로 보기에는 약간 어렵다. 니콜라스 메이어 작품 셜록 홈즈의 7% 용액. 웨스트엔드의 공포. 카나리아 훈련사. 마약 과용으로 문제가 생긴 홈즈를 심리학자인 프로이트가 치료한다는 내용의 셜록 홈즈의 7% 용액이 가장 유명하며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마이클 딥딘 작품 마지막 셜록 홈즈의 이야기. 정서불안 상태의 셜록 홈즈가 등장해 잭 더 리퍼 사건을 수사하는 내용으로 말미에 놀라운 반전이 숨어있다. 데니엘 스타샤워 작품 외형질 인간의 모험. 실존했던 위대한 마술사 해리 후디니와 홈즈가 함께한 모험담이다. 외교적으로 중요한 편지가 도난당하고 마술사 해리 후디니가 용의자로 몰린다. 홈즈는 후디니의 누명을 벗기고 편지를 되찾으려 한다. 에드워드 B. 해나 작품 화이트채플의 공포. 잭 더 리퍼 사건을 다룬 작품인데 왓슨의 1인칭 시점이 아니라 3인칭 시점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홈즈는 런던의 이스트엔드에서 버킹엄 궁까지 소름끼치는 살인의 흔적을 쫓는다. 가공인물과 연결된 작품. 저명인사인 홈즈를 다른 소설의 주인공과 연결하면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라도 할 만한 생각이기도 하다. 홈즈는 지킬 박사, 흡혈귀의 대명사 드라큘라 백작 등과 함께 등장한다. 맨리 웨이드 웰먼 작품 셜록 홈즈의 우주전쟁. H.G. 웰즈의 걸작 SF 우주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화성인 점령하에 런던에서 벌어지는 홈즈와 왓슨의 모험담이다. 도일의 다른 작품인 잃어버린 세계의 주인공 챌린저 교수도 함께 등장한다. 로렌 D. 에슬먼 작품 셜록 홈즈 대 드라큘라. 지킬 박사와 홈즈 씨. 제목 그대로 홈즈는 공포소설의 대명사인 드라큘라 백작 지킬 박사와 대결한다. 피터 롤랜드 작품 에드윈 드루드의 실종. 홈즈와 왓슨은 실종된 조카 에드윈 드루드를 찾아달라는 의뢰를 받는다. 두 사람이 찰스 디킨스가 남긴 미완성 유작 에드윈 드루드의 비밀의 해결에 나서는 이야기다. 패러디. 홈즈의 이름을 변형한 주인공이 등장하는 작품.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작가가 생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창조한 주인공을
태연하게 망가뜨릴 만한 배짱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로버트 바는 셜록 홈즈라는 이름을 지고 아르센 류팡 시리즈를 집필한 프랑스 작가 모리스 르블랑을 아서 코난 도일에게서 캐릭터 사용을 받지 못하자 셜록 홈즈의 머리 글자만 앞뒤로 돌려 에르록 쇼메스라는 이름을 만들었다. 이런 방식은 도일이 생존했던 시절이나 사후까지도 유명했으나 홈즈라는 이름을 제한 없이 쓰게 된 이후에는 많이 줄어든 상태다. 모리스 르블랑 작품 셜록 홈즈 한 발 늦다. 아르센 류팡 대 헐록 홈즈가 유능한 탐정이라고 칭찬이 자자하지만 정작 류팽과의 대결에서는 거듭 실수를 범하고 마는 인물로 등장한다. 게다가 모리스 르블랑은 첫 번째 류팽 시리즈를 쓸 때까지만 해도 아서 코난 도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해 홈즈 팬들의 원성을 샀다. 오거스트 댈러스 작품 솔라 폰스의 모험. 플레이드 거리의 셜록 홈즈라고 불리는 솔라 폰즈와 린든 파커 박사의 모험이 수록된 단편집이다. 패러디로 보기에는 무척 진지하며 시대와 장소가 다른 데다 홈즈라는 이름이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패스티시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내용은 홈즈 시리즈 형태를 그대로 갖추고 있다. 제럴드 허드 작품 꿀맛, 응답 완료, 산골짜기의 구분길. 영국 시골에서 은둔하는 마이크로프트 씨라는 양봉가가 등장하는 시리즈다. 이 마이크로프트 씨는 홈즈임에 틀림없어 보이지만 아서 코난 도일 재단의 허락을 받지 못해 형의 이름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중 꿀맛은 죽음의 독침이라는 제목의 TV 영화로도 제작되었는데 공포 영화의 단골 배우였던 보리스 칼로프가 마이크로프트 역을 맡았다. 로버트 엘 피쉬 작품 놀라운 슈록 홈즈의 회고록. 탐정 슈록 홈즈와 와트니 의사의 뒤죽박죽 활약을 코믹 단편집으로 묶었다. 홈즈의 모방 탐정들 중에서 최고의 실력을 갖춘 자가 누구인가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가장 무능한 것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는 인물이 바로 슈록 홈즈다. 이름과 설정만 홈즈인 작품. 홈즈 혹은 비슷한 이름을 가졌지만 진지함이 적고 실제 작품과는 판이한 상황과 성격으로 등장하는 작품들이다. 밥 존스 작품 골퍼 셜록 홈즈 골프를 구하다. 홈즈와 왓슨이 숨은 골프 애호가였다는 내용의 작품이다. 데이비드 드보르칸 작품 셜록 홈즈의 시간. 홈즈와 왓슨이 불사신이 되는 약을 갖게 되어 미래의 모리아티와 대결을 벌인다. 로에이지 피어스 작품 친애하는 홈즈. 왓슨이 100년 전에 밀봉해 놓은 원고로 홈즈가 모리아티 교수와 함께 폭포에 떨어진 후 다시 돌아올 때까지 왓슨에게 있었던 일의 기록이다. 놀랍게도 홈즈와 왓슨이 사랑하는 사이였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 심한 시대에서의 왓슨이 고뇌하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다. 닐 게이먼 작품 에메랄드색 연구. 셜록 홈즈와 러브크래프트의 세계가 만난 작품이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화자에 의해 진행되며 2004년에 단편 부문 휴고상을 수상했다. 로넌 코클란 작품 셜록 홈즈와 에비언의 후예. 기발함으로는 손꼽힐 만한 판타지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홈즈는 모리아티 교수 그리고 스마트라의 거대한 쥐와 힘을 합쳐 인간으로 변장한 파충류와 대결한다. 한편 홈즈에 알려지지 않았던 놀라운 사생활도 소개되고 있다. 홈즈 이외의 인물이 주인공인 작품. 왓슨이나 모리아티 교수, 레스트레이 경위, 마이크로프트 등 원작에서 활약했던 조연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작품도 적지 않다. 또한 홈즈의 아들이나 조카, 손자 등 원작에 없는 특별한 관계를 가진 인물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MJ 트로우 작품 레스트레이 경유의 모험.
레스트레이 경위의 새로운 모험, 레스트레이와 신성한 집 등의 시리즈. 런던 경찰청의 레스트레이드 경위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들이다. 잭 더 리퍼 사건, 동요를 모방한 연속살인 사건 등을 수사한다. 레스트레이드 경위는 홈즈 시리즈에서처럼 무능하지 않으며 재치 있는 수사관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 홈즈나 왓슨도 나오며 아서 코난 도일은 왓슨의 출판 대리인으로 등장한다. 존 가드너 작품 돌아온 모리아티, 모리아티의 복수. 라이엔바흐 폭포의 격투에서 홈즈뿐만 아니라 모리아티 교수도 죽지 않고 런던으로 돌아온다. 물론 주인공은 홈즈가 아닌 모리아티 교수다. 마거릿 피 브리지스 작품 나의 사랑 왓슨. 홈즈가 사실은 여성이었다는 작품으로 모리아티 교수의 딸이 홈즈에게 복수하기 위해 나선다. 전기 형식의 작품. 홈즈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어 가공인물인 그의 생애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며 실제로 전기도 나와 있다. 빈센트 스타렛 작품 셜록 홈즈의 사생활. 셜록 홈즈의 상세한 삶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한 최초의 연구소다. BSI 소속이었던 저자가 남긴 221B라는 시도 널리 알려져 있다. W.S. 베어링 굴드 작품 베이커가의 셜록 홈즈. 셜록키언인 저자가 정전 60편의 사건과 주변 인물, 주변 상황 등을 분석하여 홈즈의 생애를 그렸다. 정전 이외에 패스티시에서 언급되었던 에피소드도 포함되어 있다. 닉 레니슨 작품 셜록 홈즈의 비공인 전기. 셜록 홈즈의 가족사와 교육 정도, 정부의 요청으로 비밀리에 행동했던 활동, 과학적 연구 및 왓슨이 발표하지 않은 사건 등이 소개되어 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셜록 홈즈의 모든 것이라는 책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음 시간에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주 짧은 내용만 남아 있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